자, 9월 모의고사 총평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고생 많았고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번 시험은 뭐 일반적으로 물 모평이었다라는 평이 자자하죠. 실제로 등급 컷이 증명하는 바도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시험에 잘 보고 이번 시험에 잘 못 본 거는 중요사항이 아닌 건 알지? 다들? 우리는 결국엔 수능이라는 목표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인 거고 해야 될 일은 딱 이거 하나야.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대로 딱 요 타이밍에 제일 위험한 건 방만해지는 거야. 나 이 정도 공부했더니 이 정도 결과가 나왔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남은 과목에만 집중하면 점수가 다 받쳐지겠네? 그거 착각이에요. 알겠죠? 긴장 풀지 말고 내가 이 점수가 잘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내가 그동안 어떤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했었고 어떤 문제들을 풀었었으며 어떤 분석 작업을 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꾸로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그럼 뭘 집중하면 되는 거야? 왜 안 나왔지? 쉬웠다는데 나는 왜 이 문제가 안 풀렸던 거지? 왜 이 문제를 푸는데 집중이 안 됐던 거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하루 정도는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수능까지 남은 날이 한 60여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 오늘 D-몇 인지 혹시 아나? 68, 7? 뭐 그 정도 됐나 보네. 아무튼 자, 남은 날짜는 정해져 있고 수능 바로 전날은 제외하고 남은 날짜 쭉 늘어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쭉 다 펼쳐놔봐. 그러면은 그냥 나누면 되잖아. 나눠가지고 이제 할 일들을 쭉쭉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혹은 뭐 지금 너희들이 무슨 수행평가해야 되는 나이도 아니고 그지? 내신 대비 준비해야 될 타이밍도 아니잖아. 이제 오로지 이 시험을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친 듯이 파야 돼. 자, 원래 비교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도 작년에도 재종반에 있었고 의대반 친구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번 시험 전체에서 시험 전체를 말하는 거야? 시험 전체에서 2개를 들렸대. 구모 전체에서 2개, 탐구에서 2개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국수형 100. 자, 찍었는데 선생님 이제 국어만 얘기할게. 자, 국어 문제를 푸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되게 뜨끔했었대. 왜 뜨끔했냐면 보통 9시 20분 정도가 되고 20분에서 25분이 되면 이제 문학 다 풀고 독서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다 풀고 독서를 딱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시계를 딱 봤더니 9시 10분이더래. 뭐야, 10분이 다 빠르다고?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두근두근 했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두근두근 하면서 나 말렸나? 나 이상한가 하면서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뒤가 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뭘 잘했을까? 그런가 보지 하고 자기가 또 할 일을 했어. 그리고 다 풀고 나니까 15분이 남았대. 모의고사 전부를 다 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미심쩍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15분은 또 뭐에 투자를 했을까? 당연히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점검했대요. 내가 오류 낸 건 없나? 그럼 잘 봐. 1번부터 45번까지 다 점검이 되려면 이 친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겠니?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풀었겠지. 내가 요게 근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요게 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뭐 마킹이 돼 있든 기억을 하고 있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정확하게 했겠죠? 그래서 시험장 끝나고 딱 확인해 보니까 역시 100. 그럼 여기서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멘탈 흔들림이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멘탈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고 멘탈의 흔들림이 없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야. 특히 이번 시험에 뜬금없이 여기 있는 번호가 아니라 외지 싶은 번호를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외지 싶은 번호를 틀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긴장을 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집중력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집중력은 왜 흔들렸고 왜 긴장을 탔을까?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지. 준비 부족이구나.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고 토 나올 것 같으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문제가 풀릴 거예요. 왜?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시험이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평을 분석하는 거잖아. 우리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까지 2주에 걸쳐서 분석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분석에 힘을 빡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지도 하나만 더 말 나온 김에 이감 결제했죠? 오케이. 참고로 데스크에 결제를 했을 테니까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야. 혹시 미리 결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바로 가져가서 바로 푸세요. 오케이? 푸시고 선생님이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떤 지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미리미리 해결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진행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랑 요 모의고사 속보 자료를 같이 나란히 놔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속보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예상 컷 실어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화법과작문, 그리고 3, 4페이지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정답률을 긁어왔어. 왜 줬을까? 내가 틀린 문제랑 비교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 주면 생각해보자. 이거 아마 몇몇 사람들은 이걸 줬다는 사실조차 까먹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면서 놔두고 한번 봅시다. 자, 칠판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은 컷 정보는 90점권까지가 1, 2, 3화에 들어가는 아주 수월한 시험 쪽에 속했다. 반응도가 수월한 쪽. 그런데 이거는 평가원이 보통 사람들이야? 괜히 쉽게 최선을 다해서 쉽게 내도록 해야지 이렇게 낸 게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뭐 설정한 거니? 하한선 설정한 거야 지금. 그치? 평가원에서 육모의 결과물을 알고 있고 구모의 결과물을 어디까지 쉽게 냈을 때 애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지금 세팅을 끝낸 거잖아. 특히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면서 그런 감각을 느끼는 문제도 있었을걸?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 아마 그런 문제도 몇 개 있었을 거야? 그런 점수 주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배점 조절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뻔히 예상되죠? 구모는 생각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어떤 교수님이나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마냥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우리는 지금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대체 연계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연계도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선생님은. 연계가 이렇게 됐거든요. 독서 지문에서는 4개 지문 중 3개, 독서 이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총 나왔는데 이거 이따가 지문별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 이거 이름 뭐였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단어를 문제에서 보자마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쟁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허허라고 바로바로 반응이 됐는지 모르겠고 내가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아직 수특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뜻인 거야. 그죠? 문학도 마찬가지. 북방에서 백석이시고요. 날개 혹은 수갑, 그 다음에 호화곡. 그냥 심지어 이번에 현소 문제 풀면서 그런 거 안 느꼈어? 헐. 연계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오케이? 물론 개수를 따져봤을 때는 8작품 중에 3개니까 지난번 6모 때는 6작품 중에 4개 연기였거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체감 연계는 훨씬 높은 것 같아. 연기하는 스타일도 산문에서 그대로 들고 갔고 고전소설 어땠어? 광안루기. 그거 처음 보는 작품이라 너무 괴로웠니? 춘향전 대몽이잖아.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기초 공부만 했다면. 또 시조, 고전시가에서 우리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품 고전시가. 호화곡 외에도 뭐가 나왔었냐면 정철의 시조 2편이 나왔었죠. 말도 못하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작품이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비연계된 작품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학습량이 받쳐준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 수는 이렇지만 체감 연계는 훨씬 높았다. 특히 이 작품이나 이 작품 문제를 풀었을 때는 즉시 해결되는 문제, 약간 오버하자면 초단위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몇 가지 있었어야 돼. 연계가 빡세게 되면 문제가 수월해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이번 시험 문제에 시간 부족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등장했다면 처절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나 EBS 정말 안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눈으로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도 다 만들어 온 거야. 자, 아무튼 연기는 엄청나게 빡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오답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독서 문학 선택에서 일단 독서가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독서가 미친 듯이 어려워졌을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문학이 엄청 쉬워서야. 문학이 쉬우니까 독서로 몰려 가버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물론 문제 출제 트렌드나 문제 출제 원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독서는 하던 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쉽고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냈을 뿐이죠. 오케이? 독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여기서 내가 34번 문제를 틀렸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왜 그건 베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나는 왜 혼자 힘들어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시사하는 맛 두 번째. 화작하고 엄매를 보는데 엄매는 굉장히 포멀했죠.
참고로 이 35번 문제가 오답률 1위일지 아닐지를 지금 싸우고 있는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선생님 봐도 좀 헷갈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의문 변동, 단어의 품사론,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마지막으로 국어 역사 파트. 우리가 나올 거라고 딱딱 예상되는 거기서 딱딱딱 표준적으로 문제가 제시됐어. 매체 어땠니? 안 어려웠지. 이렇게 문제 난이도를 낮춰놓고 화작은 어땠니? 40번, 45번 만만치 않았을걸? 그리고 여기서 안 썼지만 43번 같은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 화작이 오히려 어려웠다. 만약에 특징이었다는 거지. 특히 45번 문제 가면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치거든. 지치는 문제를 만들어놔서 배치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작이니까 화작 공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오케이? 내가 화작 선택자라면 화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좀 길게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더 이상 실수를 한 단어 쓰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매는 기본 개념 충실하게 정리하면 되겠고 문학은 연계 작품이 많이 나올 테니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상태까지 충분히 복습 작업을 해두실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총평이야. 자, 아니다. 이 총평을 얘기하기 전에 작품별로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래? 볼까? 자, 시험지 놓고요. 옆에 분석지 같이 놓읍시다. 속보자료 같이 놓고 문제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근데 얘들아, 그건 하니? 너희들 수능 시험장 가면 파본이나 인쇄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파바박 넘겨볼 기회를 주거든? 오케이? 그때 뭐 해야 된다? 뭐 나왔는지 빨리 판단해야 되지? 내가 아는 작품의 제목이 보이는가? 제목 정도가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 팍팍팍 넘기면서 그 제목이 있네? 참고로 근데 이걸 대기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행위로 시작과 동시에 또 쫓겨나요. 하지 마세요. 알겠지? 아니면 그때 타이밍을 놓쳤다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그거부터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걸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큰 그림 그려놔.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라고 하면 나만 모르겠어? 아니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모르는 게 많겠지. 왜? 이 비연계가 많이 나왔다는 뜻일 테니까. 근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연계가 어느 작품에서 나왔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리를 하는데 오케이? 다시 1, 2, 3번 독서 1, 2, 3번 문제야. 수능 시험장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의 과목의 첫 번째 문제 세트부터 우리를 엿먹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한테 몸 풀어주는 개념 같은 걸로 문제를 출제해놨어. 이따가 선생님은 심지어 아마 이번 수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독서 이론을 설명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거야.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딱히 어려운 말은 없을 겁니다. 4번부터 7번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 맞나요? 문제부터 먼저 보면 4번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말이 눈에 띄어야죠. 그리고 이 단어를 어디서 봤더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조자료 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능 아니지. 구모는 봤던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 자, 첫 번째 문단. 자율적인 판매활동 등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셨겠죠?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위원회에서 금지하는 거. 그게 뭔데? 가격 제한 행위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라고 돼 있지. 나왔지?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아예 대놓고 네모를 떡하니 쳐놓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라는 단어가 있었고 세 번째 단락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이런 점에서 장점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나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이나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아니야 이거 지금? 오케이? 근데 이 지문이 막 새롭고 처음 보는 거고 그렇다면 문제가 큰 거다 지금. 처음 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2번 문제나 3번 문제. 지금 수능 특강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에서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했었고 결국 연계가 예전에는 단어 연계를 해놓고는 연계했다라고 하는 뻥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예 대놓고 지문을 들고 온 셈이야 거의. 그치? 저희 절반 정도의 지문 분량이 거의 그냥 들려온 상태. 쉽게 해결했어야 됩니다.
문제 빨리 풀으셔야 되고요. 다만 5번 문제가 오답률 엄매 기준 3위 정도가 찍혀있는 조금 혼란스러운 문제 쪽에 속했다.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문제별 해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나서 8번부터 11번을 넘어갔더니 이번엔 또 블록체인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 막 다 반가워야 돼, 얘들아. 자, 보조자료 열어보자. 보조자료에 10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역시 수특을 읽어볼게요. 과학기술 13번 지문 세트죠. 똑같이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블록체인은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확장성을 지닌다라는 말까지 끝나있죠? 두 번째 단락, 블록체인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로 나눠져 있다. 블록의 특징은 무엇이다 설명했고요. 세 번째 단락, 분산형 기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전자화폐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 얘기했고요. 마지막 단락 넘어보시면 블록체인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시 판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벌어지면 긴 체인을 선정한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노드에 확산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의 지연이란 개념도 있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봤다고 생각해봐. 거의 또 똑같잖아. 야, 이렇게까지 들고 오고 있다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얘들아. 오케이? 수특 미친 듯이 보란 소리입니다. 수능 완성 미친 듯이 보란 소리고요. 알겠니? 외워질 레벨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남은 기간을 쭉 나눠 놓으랬잖아. 오케이? 그리고 내가 다시 봐야 될 작품의 수를 세알이란 말이야.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 그러면 내가 오늘 안에는 무조건 지문 얘는 꼼꼼하게 정리를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할 일들을 지금 이 문제의 결과물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블록체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참고로 근데 문제들은 이쪽 파트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상대적으로 베스트 10을 뽑아보면 9번 문제 5위, 10번 문제는 화작으로는 1위고요. 엄매로는 2위야. 근데 엄매 2위인 이유는 엄매 1위가 얘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봐도 이거 아니야, 중요한. 자, 아무튼 시사함다가 큰 문제. 11번 문제도 오답률 7위 정도 나왔으니까 문제 세트 전체에서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갔던 어려운 세트는 맞다. 수월하게 룰루랄라 풀리는 문제까지는 솔직히 아니다. 오케이? 하지만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그럼 지문이 왜 쉽다고? EBS 연기가 제대로 빡세게 됐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12번부터 17번. 이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워요. 왜 아까우냐면요. 우리가 구모 바로 보기 직전 주에 수능 완성 오해를 했잖아. 근데 원래 수능 완성 오해를 만약에 그 자체 안에서만 독서를 골랐다면 선생님은 이걸 했을 거거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주에 4주차에 독서를 못 해가지고 내가 과학기술 한번 점검해준다고 굳이 4주로 넘어가서 과학기술 했잖아. 선생님 자료 준비할 때는 얘를 준비를 했었단 말이야. 까비. 까비였어. 아무튼 간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문에서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해. 자, 맞추지도 못했고. 자, 그런데 가지문 바쟁 얘기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보조자료 펼쳐볼까요? 이번에도 보조자료 1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야. 전자를 대표하는 에이젠슈타인, 후제를 대표하는 바쟁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문이 이항 대립 구조로 쭉 흘러가는 거지. 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쟤는 저렇고 저렇고 요렇고. 됐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에이젠슈타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 바쟁은 그러면서 봐봐. 몽타주, 사고, 수용. 오케이? 됐어? 이런 얘기 그대로 나왔지? 지문 속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심지어 어때? 바쟁은 딥포커스나 롱테이크에 주목했다라고 하면서 딥포커스, 롱테이크, 몽타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지. 이거 본문 그대로잖아. 됐어? 요대로 나왔어. 그냥 그대로 나왔어. 자, 그러면 독서 지문의 구성이 이랬고, 참고로 문제 세트에서는 12번 문제가 오답률 한 4위 정도, 14번 문제가 오답률 10위 정도로 찍히고 있는데요. 15번 문제는 오답률 9위, 16번 문제는 오답률 8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좀 여기도 역시 높았지. 그런데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은 건 아니라고 본다. 상대적 평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뭐 오답률이 예를 들어 정답률이 12% 이러면 미친 문제잖아. 근데 요즘 그런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2페이지, 3페이지 실어놓은 정답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정답률은 40% 정도 가까이 내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육모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지. 30%에서 40% 정도의 정답들이 나올 만한 문제가 한 20문제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거 어려웠다고 했었죠. 다 고만고만하게 어려울 거거든. 말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말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해 놓으실 것. 그 대비책은 뭔데? 많이 풀어보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오케이?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서 지문을 봤을 때, 이 연계도를 생각해 봤을 때, 남은 것도 할 일은 뻔하다. 딸딸딸 외워라. 알겠냐? 외울 정도까지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날로 먹는 단원. 독서에서 지문의 한 절반 정도는 날로 먹고, 문학작품에서 절반 정도는 날로 먹고, 왜?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절반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 할애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충분히 할 만했을 것 같아.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서 파트였고요. 문학 파트 넘어가 볼게요. 18번부터 21번 파트에는 광안록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보니 낯설지도 않았고 내용 구조가 어려운 것도 딱히 없었어. 문제 풀 때 필요한 기술적 측면들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얘도. 자, 그리고 넘어가서 22번부터 27번에 백석의 북방에서가 딱 보였지. 그럼 보자마자 몇 번 풀러 가야 되는 거니? 24번.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었잖아. 24번 문제가 바로 풀려야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24번을 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25번 보기를 보면 이게 나잖아. 나를 읽고 가나랑 연결되는 문제까지 다 해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풀면 되는데 그래서 또 고민이 있는 부분 수필 나왔네. 근데 수필은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었지? 그럼 수필 안 봐도 돼? 그것까지는 아니야. 다만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건 오히려 그걸 조심했으면 좋겠어. 수특수안에 나와 있는 극작품 있지. 천승사의 만선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은 안 했지만 점검해라. 오케이? 계속 수필이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야. 딱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없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쭉 넘어가고 28번부터 31번 문제에는 이것도 할 말 많죠.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수특 연계잖아.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조자료 펼쳐서 날개 또는 수갑 2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모에서 봤던 지문의 첫 번째 부분이 이미 끝난 일이 하는 이 부분이죠. 자, 20페이지에 B에 위로 두 줄 올라가 볼까?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만에는 절반쯤 몸이 입혀져 있는 거야. 야, 그냥 그대로잖아. 그대로 긁어왔지? 중략 이유는 어떤가 볼까? 중략 이유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의 거리. 여기지? 자, 22페이지를 여시고 22페이지의 첫 번째 줄 끝부분을 보시면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똑같잖아. 수특 안에서 연결을 했어. 근데 소설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음? 선생님도 처음 봤음. 보통 우리가 연계를 하면 이렇게 두 지문이 있으면 여기랑 여기를 연계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를 연계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떤 일을 했어? 그냥 여기서 통째로 연결을 했어. 체감 연계율이 미친 듯이 높은 거야, 그러면. 내가 배운 부분이니까. 물론 실제로 우리가 풀게 될 수능에도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된 주요 장면들을 공부했지만 오케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강조를 드리는 거야. 알겠죠? 자, 중심 줄거리, 핵심적인 갈등 요소, 등장하는 인물들의 일반적 특성, 혹은 서술상 특징까지는 기본적으로 작품별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날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하실 것. 다만 31번 문제가 오답률 6위가 찍히긴 했어요. 이것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세트가 있었고요. 다음 세트에는 정철의 시조 두 편 한 다음에 조선성의 호아곡 나왔죠. 알잖아. 1, 2, 3, 4 수가 그대로 연결됐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33번 문제가 즉시적으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즉시 풀리는 문제까지 있어야 함을 확인하시면서 공통 영역을 정리했고 또 그러면 독서나 문학 모두 체감 연계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연계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우리 뒤에 총평으로 연결되는 거야. 2번 항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택 영역 가보시면 화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번, 45번 특히 45번 문제 살짝 눈으로 살펴보세요. 화작 보는 친구들. 이게 지난번 육모 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수능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기출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 45번 문제에 힘 빡주기. 오케이. 참고로 45번 문제는 왜 지치는 걸까? 참고로 이거 화작 기준 오답률 2위야. 엄매는 1위, 2위였는데 화작은 1위, 2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지문 길고요. 앞에서 문제 풀고 헤쳐나가야 되고요. 보기 판단해야 되고요. 선지로 넘어가는데 선지도 한 선지당 3줄씩이야. 무슨 일이냐? 할 게 많다는 거지. 할 게 많다는 건 집중력이 흔들리는 게 맞다는 뜻이야. 그래서 화작 문제를 풀 때 아마 이거 천천히 풀어보면 아 그러네. 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봐.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문제풀이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따로 내서 이런 문제들만 몇 가지 찝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난번처럼 알아두시고 35번 문제 정답률 44%짜리 답이 안 보였나 봐. 선지 비율을 보면 1번이 4%, 2번이 15%, 3번이 15%, 4번이 44%, 5번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15, 15, 20 이렇게 여기저기로 답이 흩어졌지. 왜? 답이 안 보여서. 아 미안해요. 자 그런데 이거 기본기 문제야 실은. 시간 부사와 관련된 특징을 충분히 학습했고 품사의 기본적인 특성과 서술어와의 문장 성분과의 어떤 차이점 이해하고 있었다면 역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뭐 손을 못 대겠는데 하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죠?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문제 세트. 그래서 미안해 아직도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버벅대고 있어요. 목숨이 차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와 함께 전체적으로 참 쭈르르 넘기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 문제 출제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우와 이런 문제 유형 처음 봤지 하는 거 있었니? 없었지. 독서가 나왔다고? 사회지문이 나왔다고? 그러면 서술상 특징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없었지만 내용 일치 풀이치 판단하는 문제 나왔고 이유 전제 판단하는 문제 내고 보기에 상황 적용하는 문제 형태를 내고 어휘 문제 하나 내고 딱 표준 구성 아니야? 시가 나오면 시에서 마땅히 나올 문제 소설이 나왔을 때는 소설이 나왔을 때 나오는 마땅히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즉 기존의 기출 방식에서 바뀌는 건 없었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기출은 항상 금지 오겹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문 하나하나 분석을 할 건데 지금 분석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돼야 되는 거야. 단순히 문제를 풀고 땡 맞았네 이런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가 나왔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그게 기출 공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기출이랑 EBS의 중요성은 여전히 그리고 선생님이 예상했던 그대로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 3번 이거를 EBS 수트만 신나게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는 사설 모의고사 많이 푸세요.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거 많고 우리도 선정해서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풀어보면서 감각을 계속 일깨우고 혹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틀리는 세트가 있다면 나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네? 라고 하면서 수트 그렇고 다시 점검하러 가시고 이런 패턴의 반복을 남은 시간 동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지금 알려주는 시험이었던 거야. EBS 열심히 파. 기출 빡빡하게 공부해야 돼. 사설 모의고사로 시간 관리라든가 문제풀이 감각하는 거 끌어올려. 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얘기를 선생님이 언제부터 했더라? 여러분들 3학년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지. 그렇잖아. 예상대로야. 오케이.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독서 이론 파트부터 한번 분석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후에 볼게요.